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안진섭입니다. 자, 이번 강의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 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이어서 가는데 제가 이제 두려워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원자의 크기를 다 외우고 계십니까? 5가지. 같은 족일 때, 같은 주기일 때, 금속과 양이온일 때, 비금속과 음이온일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동공, 등전자일 때. 이거 꼭 5가지 기억하면서요. 이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자, 제가 한번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선언하겠습니다. 새로운 그 목표가 생겼어요. 제가 오늘 이게 아침에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녹화를 하러 오는데 이 홀에서 1층 홀에서 이렇게 폐차를 이렇게 교환합니다. 오시면 국가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는데 학생들이 와 있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그래갖고 딱 보면서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지? 하고 있었는데 막 뛰어와요. 근데 내가 아니었어요. 뒤였어요. 저 붕괴했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EBS에서 딱 만나게 되면 저기서부터 분명히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와서 저한테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할 수 있도록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이 친구는 문과생이었을 거예요. 저를 모를 이유가 없죠. 나는 혼자의 목표가 생겼고요.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혼자 이러고 있었거든요. 누구니 했었는데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의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강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그런데 또 고민해보죠.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혹은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 강의를 보고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선행학습의 의미도 뭘까?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복습을 할 때 이게 정말 알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강의에서 이어서 가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죠? 기체 상태에서 원자 1몰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말씀드렸고, 은하계에서 최초로 제가 은하계 사상 최초로 그림을 보여드린 게 있었죠. 원자 번호 11번의 나트륨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이 일렬로 쫙 늘어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전자를 요거를 하나 떼어내가 나갈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양이온 되니까 양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서술형 쓸 때는 양자 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자, 이렇게 기체 상태가 항상 표시해 주시고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한데 m 플러스 1가가 되면서 기체 상태가 되고 전자 1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때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체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금속 같은 것도 기체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거니까 그냥 가상의 에너지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봅시다. 물론 정말 에너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기체 상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관념, 즉 고체에다가 어떻게 전자를 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가상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봅니다. 자, 이들도요. 경향성이 있어요. 경향성. 자, 어떤 경향성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을 때 지난 강의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질 것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제가 대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지금 보이시죠? 이 판서 보이시죠? 은하계 최초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얘기할 때 지난번에는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18쪽을 제외한다고? 지금 18쪽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18쪽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느냐? 당연하죠. 뭐가 당연합니까? 점점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원자 크기가 커지니까 원자 핵에서 저 끝에 있는 전자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작다라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떼는 게 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거 떼는 것보다. 오케이?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와 이 최외곽 전자와 이 안에 있는 핵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점점점 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떼내기가 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더 궁금하시면요. 측정하니까 그래요. 원래 그래. 재보니까 그런 거예요. 끝. 더 이상 토달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커진대요. 대체로. 그럼 아닌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아닌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2족과 13족이고요. 15족과 16족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두 부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2족과 13족이 가서 이렇게 꺾이고요. 15족과 16족이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바운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물결을 칩니다. 이 그래프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기 보시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웁니다. 제가 원래요 그래프 웬만하면 이해하세요. 아 이거 그냥 경향만 보면 됩니다 하는데 요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외운다. 무조건. 자 어떻게 외우느냐.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 카 이렇게 외웁시다. 이렇게요. 자 어떻게 외우느냐.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 카 좀 내려갈까요? 이런 식으로. 자 외웁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제가 이렇게 무조건 외우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모음종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 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보세요. 같은 족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작아지는 걸 느끼죠. 그렇죠? 같은 주기일 때는요. 자, 같은 주기일 때는 점점 커짐을 느끼는데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2족이고 여기가 13족이다. 여기가 15족이고 여기가 여기가 15족이고 여기가 16족이고요. 여기가 2족이고 13족이고요. 15족이고 16족입니다. 이렇게요. 난도질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 지금 외워서 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죠, 지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전 외웠습니다. 저는 왜 외웠을까요? 왜 이거를 암기하고 있을까요? 그래프는 원래 이해하고 규칙을 알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외워야 돼요. 왜? 철수 때문이죠. 철수나 영희가 이 그래프의 일부만을 따가지고 문제에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뭐니라고 물어봐. 뭐긴 뭐야 하고 다 외우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기필코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고 있으면 저는 다 돼요. 그냥 같은 족에서 점점 작아진다. 죽에서 대체로 커진다. 어디냐? 2족, 13족, 15족, 16족. 끝.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을 만들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잠깐 보세요. 그래,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나오는구나. 알았다. 이건 내가 아니까 필요 없다. 두 번째,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커져 핵과 최외곽 전자 사이의 인력이 작아지므로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참말 길게 하죠. 알아. 내려갈수록 작아집니다. 자, 같은 주기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 전하량이 증가하고 반지름이 작아져서 핵과 최외곽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지므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여기서 대체로라는 말 써야죠. 대체로. 빠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증가하는데 예외로 이렇게 또 얘기할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2단원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는요. 제가 설명을 쫙 해놓고 판서를 쭉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현장 강의 있잖아요. 현장에서 저를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강의하다 보면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개강을 딱 하면 어떤 친구가 이렇게 배시시 웃고 있어요. 뭐 얘기만 해도 웃고 있어요. 쟤 뭐지? 한 100%예요. EBS 우리 학생들. 그럼 쓰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화면하고 너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여기서는 이렇게 풀 세팅을 해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말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여기서는 방송용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외웁시다 여러분들. 꼭 도와주세요. 외우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현장은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몰라? 이게 나가죠. 제가 음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외워. 이렇게. 대충이라도 외워. 못 외워? 저 문 보이냐? 네. 나가. 이렇게 제가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데 제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강의하냐면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 용어 정리만 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좀 외웠니?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여기다 뭐라고 쓰고 싶냐? 1번에다가. 물어봐요. 그럼 멍해요. 문 보이냐? 나가. 이렇게. 나가진 않아요, 실제로. 같은 족, 딱. 2번 뭘까요? 한번 해보세요. 같은 죽이겠죠. 그래요. 그리고 뭐 하라고? 원자 번호가 뭐하면 뭐할수록 증가할수록, 원자 번호가 뭐하면 뭐할수록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근데 대체로라고 얘기해놓고 이 대체로라는 말에서 2, 13, 15, 16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박스 하나 딱 쳐주죠. 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뭐? 아, 왜? 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보세요. 이거 딱 외우고 있으면 끝난 거잖아요. 이 안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경우가 밀려와도 이렇게 그래프를 외우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끝. 근데 방송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 이 에너지와 의미가 화면에서 여러분들 책상까지 전달되느냐, 그건 의심스럽죠. 그래서 저는 좀 권유하는 게 뭐냐면요, 책상에 똑바로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듣잖아요. 그러면 계속 삐딱하면서 점점 눕다가 조금 있다 해야지, 혹은 잠깐 눈 감으면 갑자기 자 여러분들 이 강의 마치면서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왕 듣는 거 시간에서 듣잖아요. 정확하게 듣는 게 좋고 그래프를 외우면서 한다는 거,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의미를 좀 더 세워볼게요. 뭐가 있는지. 자, 그래프 나오죠? 저는요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496입니다. 정말요? 확인해 보세요. 마그네슘은요 738입니다. 알루미늄은요 578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애들이 당황해요. 그리고 보는 우리 학생들도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왜 외우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410, 434, 486, 656 이거 뭐였어요? 가시광선에서 파장이었죠. 파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418 이거 뭐였습니까? 까먹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건 내 생일이었잖아요. 4월 18일. 그렇죠? 자, 이렇게 내가 생일을 집어넣으면서 생일을 돋보인 게 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봐서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496, 578, 738은요. 시험 보기 직전에 외웁니다. 왜냐면 자,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 나옵니다. 철수가 딱 나와요. A, B, C 딱 해놓고 이온화 에너지 1, 2, 3, 4 쫙 나오는 숫자가 어지럽게 나와요. 근데 496 딱, 그 다음에 578 딱, 738 딱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요. 이렇게 해왔더니 아 이게 나트륨이구나, 아 이게 마그네슘이구나, 아니 알루미늄이구나, 아 이게 마그네슘이구나, 이렇게 알아챕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해야 돼요. 좀 이따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양진석의 학생들이잖아요. 나한테 배운 애들이잖아요. 외우라고. 형 믿고 한번 외워봐. 오빠 한번 믿고 외워보란 말이야. 외웠잖아요. 딱 보는 순간 나트륨이네. 그럼 친구가 물어봐요. 야, 너 그렇게 어떻게 빨리 풀어? 비켜. 이거예요. 외우면 좋은데 외워지게 만들어주는 게 강사의 몫이죠. 지금부터 제가 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외우지 마시고요. 지금까지는. 자, 보세요. 2족과
13족의 원소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거 볼게요. 베릴륨과 붕소에서는요. 누가 크다? 오히려 베릴륨이 크다. 15족과 16족은요. 질소와 산소에서는 오히려 질소가 크다. 이게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 이유는 강의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암기합니다. 여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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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2족과 13족, 15족과 16족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전자를 갖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말한다. 그래서 제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 떼는 거죠. 제2차는 2개 떼는 거고요. 제3차는 3번 떼는 겁니다. 그걸 E1, E2, E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공부하는데 이걸 왜 공부하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냥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냥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활용법은 바로 족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 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몇 족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차를 했어요. 1차가 얼마큼 나왔습니다. 근데 2차가 갑자기 에너지가 확 커져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를 떼고 나니까 껍질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확 커집니다. 만약에 1차 했어요. 그 다음에 2차는 커져요. 3차는 확 커져요. 그러면 전자 하나 떼고 2개 떼고 나서 3번째 떼려고 봤더니 2개 떼고 나니까 껍질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 떼고 2개 떼고 3개 뗄 때를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요 그림 먼저 볼게요.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나트륨 볼게요. 나트륨 보라색. 나트륨 보시면요.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있고 2차 때 확 튀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스무스하게 갑니다. 근데 큰 차이는 안 나오죠. 잘 안 보이시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요. 1차하고 2차에서 3차 갈 때 완전히 커져요. 하나 떼고 2개 뗐더니 3번째가 어마무시하게 커지는구나. 그러면은 껍질이 2개, 전자가 2개 있구나. 마지막 껍질에. 자, 알루미늄은요. 하나 떼고 2개 떼고 3개 떼고 4번째 확 커지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 떼고 2개 떼고 3개 떼고 4번째가 확 커졌으니까 13족 원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 내용을요. 은하계 최초로 한번 각색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런 말은 제가 만든 거니까 잘 보세요. 원자 번호 11번의 나트륨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그 다음에 원자 번호 12번의 마그네슘 볼게요. 마그네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개. 그 다음에 13번에 알루미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 떼는 에너지, 제1차 이온화 에너지. 자, 이것 떼는 에너지 뭡니까? 제2차 이온화 에너지. 요거 떼는 거는 제3차 이온화 에너지. 요거는 제4차 이온화 에너지. 혹은 제4 이온화 에너지. 뭐 마음대로 부르세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차수가 거듭될수록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은 무조건 커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원자에게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커지는 거 아니야, 안쪽으로 가면. 그런데 자, 주목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요거 하나 뗍니다. 그리고 껍질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E1에서 E2 갈 때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족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자, E1, E2, 그 다음에 E3, E4. 제가 헷갈리게 애매하게 좀 띄워놨어요. 자, 요거 하나 떼고 두 번째 떼고 세 번째는 껍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갈 때 어마무시하게 커지는구나. 너는 2족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됐죠? 그 다음에 E1, 1, 2, 3, 4일 때 어마무시하게 커지겠죠. 껍질이 바뀌니까. 그래서 얘는 E3하고 E4 사이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당연히 13족 원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은하계 최초로 말씀드린다고. 한번 보시면은 아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그 원인을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쭉 한번 읽어봤잖아요. 한번 읽어준 겁니다. 2개 이상이 있어야 점을 찍을 거 아닙니까? 계속. 그죠? 그 다음에 각 단계별 1, 2, 3, 4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옆으로 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여기 보세요. 원자가 전자수 이상의 전자를 떼어낼 때의 경우에 전자 껍질이 줄어든다. 아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마지막 거 떼고 나니까 확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이 줄어들면 전자에 대한 유효 핵전화가 급격히 증가하여 껍질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온화 에너지의 값도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하여 그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 또는 족을 알 수 있다. 참 말 길게 하죠. 이온화 에너지 중에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왜 공부합니까? 족을 확인하기 위해서. 끝. 이거를 길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프로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경향은 원자 번호 1씩 오른쪽으로 이동한 상황과 비슷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진행되면 전자가 한 개씩 줄어들면서 원자가 전자가 오른쪽으로 한 개씩 평행 이동한 것과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뭐? 그거 어쩌라고 이거는? 너무 어렵죠? 아마 문맥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자, 그림 좀 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제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2차는 반드시 그 위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차수가 거듭될수록 에너지는 무조건 커집니다. 그런데 무조건 커지는데 그 경향도가 똑같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한 칸 오른쪽으로 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3차는요. 더 위에 있지만 한 칸 더가 있죠. 4차도 한 칸 더가 있고 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이런 걸 주목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원자 번호 3번이 누구죠? 리튬입니다. 리튬. 리튬은 1족이죠. 그러면 첫 번째 에너지하고 두 번째 에너지에서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이거 보면서 아, 너 1족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1차고 2차니까 여기 보세요 한번. 누구냐 너? 나 나트륨이야. 보이시죠? 1쪽에서 이렇게 가장 큰 경향을 보이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한 칸씩 더 오른쪽으로 진행이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제 3차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또 역시 신의 한 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있는 거 다 줄 거예요. 다 주고, 다 방출할 겁니다. 왜냐? 저 기필코 프론트에서 학생들이 뛰어와서 인사하고 가게 만들 겁니다. 오늘 저 잊지 못하는, 손 벌리고 있었는데. 자, 잘 보세요. 다 줄게, 잘 보세요. 수, 헬, 다시 할게요. 네, 보세요, 한번 여기. 수, 헬, 리베, 붕탄, 질산, 풀, 레, 남아, 알교, 인황, 염화, 칼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2차 이온화 에너지는요. 이 간격에서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서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나 그려라. 난 못 그리겠다. 이거예요. 보세요 한번. 여기가 누굽니까? 수소. 여기가 헬륨. 여기가 리튬. 좀 지저분하지만 여기가 베릴륨. 여기가 붕소. 그 다음에 여기가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차 이온화 에너지예요. 1차. 그러면 2차 이온화 에너지를 그려라 라고 하면 위에서 한 칸씩 오른쪽 가서 그릴 거란 말이죠. 그쵸? 맞죠? 나는 안 그래요. 귀찮아. 어려워. 그리고 언제 이거 그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그립니다. 바꿀 거야 이걸 2차로. 그리고 나서 그래프가 한 칸씩 오른쪽 가면 거꾸로 얘기하면요. 얘가 첫 번째가 헬륨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가 리튬. 그 다음에 여기가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플로린, 네온, 나트륨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 칸씩 그래프가 가지 말고 그래프는 그냥 놔둬. 그리고 내가 왼쪽으로 갑니다. 확인해 볼까요? 제일 높은 게 지금 누구예요? 리튬이죠?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나트륨이죠? 확인하러 갑니다. 보세요 한번.
자, 누구예요? 여기 11조. 11번. 나트륨. 맞죠? 여기 누구예요? 리튬. 맞죠? 놀랍지 않습니까? 나 양진석이야.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 책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저자분들, 자녀분들 보다가 왜 우리 아버지가 한 거 갖고 네가 뭐라 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거 언제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물론 제 개인 교재에도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전 똑같이 써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빨리 풀기 위한 요령. 이런 거 들으려고 EBS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로 옮기지 말고 이리로 좀 가볼게요. 보세요. 너 2차냐? 네. 그러면은 수헬리베에서 한 칸씩 왼쪽으로 가서 맞추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3차 어떻게 해요? 3차도 3 써주면 되죠, 뭘. 그리고 한 칸씩 더 밀면 여기가 리튬으로 출발하고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여기가 마그네슘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는 건 뭐냐면요. 아하, 공부는 좀 요령 있게 하는 걸 배우자. 그리고 2학년의 문제에서, 우리가 2학년이잖아요. 2학년 문제에서는요, 이 정도 2차, 3차까지는 안 나와요. 나오는 학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주로 다루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시중 참고서 보면요, 나와봐야 한두 개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의대, 치대, 약대 그 입시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출문제 보게 되면요, 2차, 3차 마구마구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대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정석적으로 해서는 시간 내에 못 푼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노력하고 제가 먼저 해서 알려주는 거죠. 오늘 좋은 특급 아이템 하나 나갔습니다. 잘 보시고요.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친구들한테 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꼭 간직하고 있다가 정말 친구가 궁금할 때 한번 보여줘. 그래서 싹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묻죠. 항상.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 라고 할 때 교과서 위주로 차근차근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까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3주기라고 써있어요, 3주기. 제가 주춤한 건요, 먼저 답을 얘기할 뻔했어요. 3주기고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되어 있고요. A의 족을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원래 그래요. 그냥 보면 나와요. 하지만 좀 웃겼어요. 딱 문제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누구냐면요. 2족 원소예요. 왜냐면 738 떼고 1451 떼고 7733 10540 그래서 커지는 건 맞는데요. 그 분포도가 그래서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떼고 두 개 떼니까 이거는 2족 원소고요. 그 이유는 E2하고 E3에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논리적으로 구성이 맞는 거고요. 선생님은요. 마그네슘인데 왜요? 내가 외웠다고 했잖아요. 496 나트륨인데 그쵸? 그럼 만약에요.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번 신의 한 수. 여기가 만약에 496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커지겠죠. 왜? 나트륨이니까 1족이니까. 만약에요 여기에 578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커질 겁니다. 왜? 알루미늄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숫자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나트륨 얼마라고요? 496. 그 다음에 마그네슘 얼마라고요? 738. 알루미늄 얼마라고요? 알루미늄은 578. 이게 나왔습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높이를 보겠습니다. 나트륨이 얼만큼이냐? 짠 봤을 때 얼마냐? 496입니다. 마그네슘은요, 짠 해서 738이에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렇게 짠 해가지고 578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알루미늄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꺾이죠, 이렇게. 봤죠?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외우고 있으라고 하는 거야. 이 숫자 갖고 어마무시하게 장난을 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건 뭐냐면 그래프를 좀 외워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잠깐 봅시다. 2족과
그 다음에 13족에서 왜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느냐, 그쵸? 왜 베릴륨과 붕소가 이렇게 돼 있느냐, 이런 거 참 잘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는 학교도 있고 안 물어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인을 막 밝혀가지고 내신에서 문제 내는 학교가 있고 그냥 안 물어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능은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이유는 안 물어보고 이거 알지? 라고 페이크를 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번호 4번에 베릴륨이 있어요. 원자번호 5번에 붕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획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S에 하나 둘, 2S에 하나 둘, 그래서 다 차 있죠? 그 다음에 1S에 하나 둘, 2S에 하나 둘, 2P에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꽉 차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떼는 게 더 에너지가 작게 듭니다. 그래서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한민국 모든 책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오늘 갑니다. 오늘 막 방출이에요. 오늘 신의 한 수 갑니다. N은 무한대까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기억나세요? 자, 짠 해놓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4. 그러니까 핵의 전하량이 4로 땡기고 있는 거죠. 쫙. 그 다음에 플러스 5 땡기고 있고요. 여기가 바로 베릴륨, 얘가 붕소. 이거는 2족. 여기는 13족. 이렇게 써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1S가 이 정도 있겠죠. 1S. 짠. 2S가 이 정도 있을 겁니다. 2S. 짠. 전자가요. 하나, 둘, 셋, 넷 차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는요. 이 전자를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봤죠? 이겁니다. 자, 주목하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요 라인에 그대로 1S가 있으면 좋은데 5로 땡기니까 좀 더 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1S가 여기 좀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S 좀 아래에 있고 이렇게. 그러나 2P가 요 위에 있다는 거야. 2P가. 그러니까 전자가 5개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 요거를 떼내는 거죠.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중에서 하나, 둘, 3개 중에서 요거를 꺼내는 겁니다. 이게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크기 보이시죠? 요건 크죠? 얘는 작죠. 그렇죠? 이게 얼마냐?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하고 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비교하면서 아하, 얘가 크다, 얘가 작다. 그래서 가다가 꺾이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라고 만약에 주관식에 이것까지 다 써준다면 선생님 부릅니다. 너 일로 와봐. 너 화학 어디서 배웠어? 이게 부른단 말이에요. 완벽한 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비탈 개념까지 같이 가져가 주시면 완벽한 구성 이루어집니다. 대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1S보다는 여기 5에서 해당하는 1S가 좀 더 아래에 있다는 거. 요것만 좀 해주면 되고 여기서만 쓰세요.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주어지는 자료거든요. 원래는 다 주어져야 돼요. 하지만 요 정도는 외워서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자. 됐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뭐도 해야 돼요? 질소와 그 다음에 산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질소와 산소는 무엇이냐? 똑같아요. 똑같은 논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한대까지. 무한대. 자, 질소는요. 원자번호 7번이니까 7로 잡아 당기고 원자번호 8번의 산소는 8로 잡아 당기겠죠. 그래서 질소가 되겠고 산소가 되겠고요. 얘는 15족이 되겠고 여기는 16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1S 잠깐만요. 여기다가 먼저 해놓고 시작할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요. 이게 질소고요. 산소는 1S에 2개, 2S에 2개 해놓고요. 2P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그렇다. 그래서 전자쌍이 겹치면서 불안정해진다. 왜냐면 훈투의 규칙에 의해서 홀전자 수가 많아야 안정한 거잖아요. 홀전자 수가 3개고 2개니까 이게 좀 더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떼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이거 뭐 침대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야, 남학생 3명 가서 자라. 그럼 각 침대에 하나씩 잘 거 아니에요. 근데 1인용 침대예요. 근데 4명의 남학생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야, 가서 자. 그럼 한 명 들어갔는데
네 번째 학생은 어쩔 수 없이 가다가 친구야 미안해 그러면서 같은 침대에 자면서 아 얘 막 코 골고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야 침대에 있다 나와라 그러면 얼른 뛰어나온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급조한 티가 나죠. 예. 이걸로 할게요. 제가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급조한 티가 좀 나네요. 자 1S에 2S에 그 다음에 2P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요. 자 약간 아래에 있어요. 1S에 여기 있고 2S가 여기에 있고요. 2P가 이렇게 있습니다. 2P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면 이게 맞는 건데요. 8개가 되는 이렇게 딱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전체가 들떠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P가 살짝 위로 올라간다는 논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살짝 위에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자 꺼내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요거 꺼내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요. 그래서 질소가 산소보다 더 크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제가 이거는요. 증명을 한 거예요. 증명한 거고 여러분들 책에는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유는 이유대로 공부하시면서 오늘 이 강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증명까지 같이 한번 두 개 같이 비춰주세요. 이 두 개의 증명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탄탄하죠. 그리고 이거는 몇 번 해봐도 기억이 안 나니까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P가 원래 여기에요. 여기인데 전자쌍이 서로 겹치면서 전자가 겹치면서 즉 하나의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면서 들뜨게 되면서 위로 떴다. 그래서 조금 더 무한대로부터 가까워진 거 아니겠는가? 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포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꺾이다 올라가다가 N과 O가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오케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책에 잘 써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갈게요. 보세요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들. 요 그림은 반드시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체 제작, 순수 제작, 핸드메이드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아마 한 2, 3년 뒤에 대학 가시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겁니다. 아마 일반화학 책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언제 배웠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일반화학 책을 내가 해가지고 나 잘났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냐? 길다, 짧다, 길다, 짧다. 그러니까 꺼내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에너지가 많이 든다, 적게 든다, 많이 든다, 적게 든다. 끝!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것을 뭘 이렇게 어렵게 공부합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 좀 볼게요. 이 그림 좀 보겠습니다.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자에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상대적 수치로 나타낸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소와 수소가 전자 하나 있고 내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야 안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이때 전자쌍을 서로 잡아 당기는데 얘는 똑같은 거니까 당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H하고 F가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누가 잡아 당길 것이냐? 저는 F 쪽에 전자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는 조금 있고요. 전자가. 그래서 이온 결합처럼 어디로 확 갔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 이거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고 부분적으로 플러스구나. 이런 것을 알아내는 척도가 바로 뭡니까? 전기 음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폴딩의 전기 음성도는요. F를 4.0으로 잡은 거예요. F 꼭 외우셔야 됩니다. F 4.0.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외우셔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장난꾸러기인가 봐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막 눌러주고 싶어요.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 중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게 누구냐? 바로 F다. F 몇이다? 4.0이다. F 몇이다? 4.0이다. 꼭 기억합니다. F는 4.0이다. 그러면 이것도 밖으로 나가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볼게요. 아 이거 아깝다. 아깝고요. 자 여러분들 요 길이 한 번 더. 그리고 요 길이는 이거 다른 거예요. 서로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거라 생각하시고 두 가지. 요 때만 B, E, B 그 다음에 N, O 요것만 꼭 기억합시다. 오케이? 아 아깝다. 자 볼게요.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이것만 외우라는 거 외우세요. 제가 그랬죠. 처음에 지난 강의 때 이 강의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외울 수 없잖아요.
자, 처음에 F 4.0 외웁니다.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소 H 2.1 이거 외웁니다. 두 개만. 됐죠? 두 개만 외우세요. 나머지는 외워져요. 어떻게 외워지는 거냐? 보세요 한번. 수소가 있고요. 리튬이 있고 베릴륨이 있고 붕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플루린이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이 이렇게 있죠. 헬륨, 네온. 근데요. 얘들은 전자를 안 땡기니까 그냥 뺍시다. 됐죠? 그 다음에 나트륨 있죠. 마그네슘 있죠. 알루미늄 있죠. 규소가 있죠. 인, 황, 염소.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갑시다. 여기가 몇이에요? 4.0. 그 다음에 이거는 2.1. 자, 오늘은 요것만 두 개만 외우세요. 오늘은 이거 두 개만 외우세요. 그 나머지 외우는 것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외워줘요. 왜요? 난 대학 나왔잖아. 이게 아니라요. 요령이죠. 두 개 외우시고요. F부터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0.5씩 빼세요. 3.5, 3.0, 2.5, 2.0, 1.5, 1.0. 그쵸?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H가 2.1, 그 다음에 F는 4.0을 외우시고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된다? 0.5씩 뺀다. 2주기만. 그쵸? 그 다음에 0.9, 1.2, 1.5, 3.0. 자, 좀 부탁드릴게요. 0.9, 1.2, 1.5는 원래 안 외우라고 하는데 외우세요. 이것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외우시고. 자, 지금 하얀색으로 별표 친 거는요. 이번이 아니라 내일이나 내일 모레 혹은 요 강의 보고 한 3, 4일 뒤에 다시 한번 외우시고 지금 이 순간에는 수소 몇이라고요? 2.1. F 몇이에요? 4.0. 외우세요. 그 다음에 0.5씩. 0.9, 1.2, 1.5, 3.0 꼭 외워줍니다. 외우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장에 가보면 참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요 아직 주기율표를 못 외워가지고 잘 못 외워요. 그러면 오늘 중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해외로 나가세요. 그냥 차라리 유학 가버려. 유학 가면 그거 안 외워도 됩니다. 근데 외우는 게 좋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수소 몇이에요? 2.1. F 몇이에요? 4.0. 그렇죠? 그거 외우세요. 자, 그러면 여기 좀 보겠습니다. 쫙 있죠? 니나 외워라. 우리는 이렇게 외울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0.9, 1.2, 그 다음에 1.5 이렇게 외울 것이다. 하면서 짠 봤는데 주기율표에서 또 경향성이 있네요. 그래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그 다음에 주기성. 똑같은 말이죠. 자, 주기는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여기가 바로 뭐예요? F가 얼마야? 4.0이다. 그 다음에 수소는 몇이에요? 2.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내려갈수록 감소하고 오른쪽 갈수록 커져요. 즉 F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같은 쪽의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감소한다. 왜 그래요? 그냥 내려갈수록 작아져요. 그 다음에 같은 죽에서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F를 중심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정리할게요. 이제 잘 보세요. F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커진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뭘 그렇게 어렵게 공부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원자의 크기는요. 원자의 크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18쪽을 딱 해놓고요. 딱 해놓고 짠짠 짠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18쪽 포함해서 짠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꺾이고 올라가다가 꺾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그림에서 모든 강의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마무리 질게요.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지워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소의 종류와 전기 음성도의 크기 나왔잖아요.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2.0 이상의 전기 음성도를 갖습니다.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2.0 이상이고요. 금속 원소는 2.0 이하입니다. 그래서 2.0을 기준으로 크면 금속, 작으면 비금속.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알아만 두자, 스키만 하자 이 얘기고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면서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한번. 예제 119페이지네요. 자, 뭐냐? 다음에 원자나 이온이 원자나 이온 반지름이 더 큰 걸 고르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Cl-하고 K+예요. Cl-와 K+. 원자번호 17번이고 얘는 19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 들어오니까 총 전자 몇 개요? 18개. 나가니까 18개. 제가 동공 건다 그랬죠? 뭐였습니까? 예, 등전자죠, 등전자. 자, 등전자 이온에서는 당연히 누가 커요? 원자번호가 크면 확 잡아당기니까 원자번호 17에 Cl-가 크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유효 핵 전하량 때문에. 한 번 더. 유효 핵 전하량도 있고요. 전하 똑같은 말이에요. 전하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l-와 Cl, Cl-와 Cl 이거 뭐였어요? 여러분들 어머님을 수능 끝나고 시험 끝나고 좀 제발 좀 찜질방에 보내드리자. 왜? 우리 아들 이번에 전국 1등 했잖아. 전교가 아니에요. 전국 1등 했잖아. 이렇게 해 보내드리자 할 때 전자수가 많으니까 반발력에 의한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Cl-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발력이에요. 반발력. 거기다가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지금. 자, 3번. K와 K+. 이렇게요. K와 K+. 누구 때문에? K가 더 크죠. 왜요? 껍질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 껍질 수 때문이다.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리튬과 K 누가 커요? 당연히 K가 크죠. 뭐 때문에? 전자 껍질 수 때문이다. 자, 5번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O와 F 누가 커요? O가 더 크죠. 그쵸? 뭐 때문에? 유효 핵 전하량 때문이다. 그쵸? 자, 한 번 더 할게요. N과 O 누가 커요? N이 크죠? 그쵸? N, O, F 그쵸?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크다. 자, 이렇게 이제 본 내용은 다 마무리 짓고요. 자, 마지막 이제 신의 한 수 보여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세요? F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자, 보이시죠? 18쪽을 뺐다, 18쪽을 포함했다. 이건 뭐예요? 이온화 에너지. 그쵸? 이건 뭐예요? 크기. 이건 뭐예요? 전기 음성도. 됐죠? F4.0. 자, 이거는 맡겨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제가 해드렸습니다. 특히 그래프 외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는 그림을 잘 기억해서 내용을 잡자. 그런 거고요. 496 나트륨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아 제가. 496 1차 이온화 에너지 누구냐? 할 때는 나트륨 그거 하나만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